자, 집합은 뭐냐? 이부터 시작합니다. 집합. 집합은 뭐냐? 집합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앞으로 하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약간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용어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용어를 배울 때 여러분의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암기 과목, 뭐 사회 막 그런 단순 암기 과목 아니다 보니까 꼭 뭐 요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핵심적인 키워드만. 그럼 집합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뭐야 임마 집중 안 해? 뭐예요? 배웠잖아 이분은. 집합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책을 보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집합의 핵심 뭐예요? 원소가 핵심이라고 해. 원소자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원소? 뭐야? 그거 배웠잖아. 집합이요? 어. 모임이라고 하죠. 집합은 뭐야? 집합에서 핵심은 그 대상을 갖다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아니 저번에 대상이 분명하냐 안 하냐, 대상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요게 이제 집합인 거죠. 네? 정석이, 네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돼 안 돼? 돼요. 명확하잖아요. 그죠? 넌 못 들어가니까 명확하죠. 아니 진짜 명확한 거예요? 집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작년에 아산인가 이순신인가 둘 중에 하나에서 학교 시험에 이거 뒷내용이긴 한데 명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명제도 참고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명제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한 게 이제 명제거든. 참거짓이 명확,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그 다음 중에서 이제 명제인 거 아닌 거 고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니은 딕을 이렇게 몇 개냐 고르라는 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보기 중에 수학 선생님은 아름답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그러면 명제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약간의 논란 아닌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응? 여자 선생님이 계셨나 본데 자 이게 명제를 봐야 명제냐? 한 거짓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제 뭐 장난반 농담반인데 아무튼 아니 안 이쁜데 왜 명제가 아니야 뭐 애들이 그렇게. 아무튼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상이 명확 분명하냐 아니냐 이거고, 그래서 집합에서는 중요한 게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게 원소예요. 그게 원소.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집합의 대상이 원소입니다. 집합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쓸 때 주로 뭘로 써요? 당연히 주로 뭘로 써요, 집합은? 근데 수학이니까 어쨌든 수학적 기호로 쓰잖아. 뭘로 쓰죠, 집합은 주로? 대문자 알파벳으로 주로 씁니다. 알아는 두셔야죠. 기본적인 수학적 약속이니까. 원소는 주로 소문자로 쓰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럼 집합에다가 대문자 원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뿐이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표기법이 있습니다. 표기법. 여기 보시면은 집합에 어떤 해당하는 원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있을 때는 요 표시, 없을 때는 요 표시로 하죠. 뭐 저거 이제 어디서 왔다 그래요? 저 표시가 삼지청. 삼지창에서 왔어요? 정말 눈만 벌렸다고 저 무시 철철 넘치네요. 자, 그리스? 그리스에서 왔다고요? 그리스 가봤어? 우리 그리스의 수학자들 많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아 모르냐? 그래, 그럼 계속 모르는 채로 있읍시다. 자,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있을 때 우리는 집합 쪽으로 이렇게 열린 이렇게 짝대기 3개짜리 기호를 쓰고, 없을 때에는 이렇게 작대기를 거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원소라는 그 단어의 이니셜에서 왔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면 그 정도 원래 다 알 텐데, 그죠? 영어학원들 다 다니는 걸로 아는데 학원 다녀야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리스 타령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선생님이 통탄을 하시겠다 진짜. 아니 자, 원소 영어가 됐어요. 라틴 계열이에요. 이상한 진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집합 A에 원소 2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 근데 정확하게 교과서에는 이제 있다 없다는 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표기법. 표기법. 그래서 이 짝대기 3개짜리 뭐 제가 말한 대로 뭐 이제 삼지창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쓸 때는 언제 쓴다? 보다시피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고요. 보다시피 뚫린 쪽에다가 집합을 무조건 써야 되고 막힌 쪽에다가 원소를 써야 됩니다. 쓰는 표기법은 여기까지만 배웠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요거랑 비교를 해야죠. 요거는 뭐예요? 안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부분집합 기호죠. 부분집합. 아무튼 안에 들어간다. 10% 들어가봐 진짜. 됐고요.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뭐 방법은 뭐냐? 뭐 그냥 이름 자체가 방법이죠. 원소 나열은 원소를 나열하는 거고,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그램이 여러분 뭐예요? 다이어그램이 그림 아닙니까? 그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고요. 이게 그냥 뜻은 그거고, 뭐 좀 들어가서 알아두실 만한 거는 원소 나열이나 이제 조건 제시법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집합 기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 중괄호 표시. 그걸 우리가 이제 집합 기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 기호에다가 나타내게 된다. 원소 나열은 여기에다가 원소를 쭉 나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특이한 점은 2가지죠. 2가지. 특이점은 원소 나열할 때는 중복된 원소를 나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열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 2가지만 아시면 되겠고 이런 거.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주로 왜 쓰냐? 당연히 원소 나열하면 좋은데 이게 원소가 너무 많다 보면은 다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조건 제시법으로 좀 간소화하는 게 좋은데 그럼 대신에 조건 제시법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걸 니네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 내에서 조건 제시법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쓰냐? 마찬가지로 집합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집합 기호를 중간에 막대기 그 바라는 걸로 나눠 놓고 요 앞에 그리고 뒤에 자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자리에다가 쓰는 거는 뭘 쓰냐? 여기다가는 내가 가진 그 집합의 원소의 모양, 원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원소의 모양을 나타내고요. 요 뒤쪽에 바를 기준으로 뒤에다가는 이 앞에 쓰여져 있는 원소의 모양을 나타내는 문자 등의 말 그대로 조건이 쓰여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조건 제시법. 대부분의 책들에 이제 조건 제시법을 표현하는 형태를 갖다가 저거를 저렇게 잘 안 써놓고 대표 주자로 쓰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x바 x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고정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다. 짝수인 자연수죠.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원소 나열을 하시면은 뭐가 되냐? 2, 4, 6, 8, 1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 제시법에서 앞에 이제 원소의 모양에다가 좀 장난을 치면은 앞에를 2분의 x 바 x는 10 이하의 짝수의 자연수다. 짝수인 자연수다. 이러면은 원소 나열을 하면은 뭐가 되냐? x가 조건이 지금 10 이하인 짝수인 자연수니까 2, 4, 6, 8, 10. 하지만 실제 원소의 모양은 x가 아니고 2분의 x니까 원소 나열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1, 2, 3, 4, 5로 된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모양이 바뀌면 이렇게 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건 제시법은 해석을 잘 하셔야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 저거 해석이 관건이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이제 그림에다 나타내시면 되고 별거 없죠. 주로 이제 동그라미나 이제 네모 이런 걸 주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뭐 세모 쓰면 누가 때리는 건 아닌데 잘 안 나오는 것 뿐이고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집합의 분류입니다. 집합에는 그럼 어떤 집합이 있느냐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집합은 그 집합 안에 있는 대상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원소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원소를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경계는 심플합니다. 셀 수 있냐 없냐 이거고.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이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가 궁금해지냐면 개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 집합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수학적 표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표기법이 얘죠. 그래서 n 소괄호 요따가 집합을 쓰시면은 해석은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약속이다. 수학적 기호입니다. 지 맘대로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유한집합만 쓰는 거예요. 당연히 등장 배경이 유한집합이 개수를 셀 수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 개수가. 그래서 등장한 게 기호라고. 무한집합에다가 개수를 어떻게 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유한집합에서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표기를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개수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생겼단 말이야. 조건제시법으로 A라는 집합이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집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 이제 원소가 궁금해서 원소를 찾고 개수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원소를 찾으니까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 왜 원소가 없어? 그럼 얘는 만약에 원소의 개수를 표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0이라고 해야 되겠네. 빵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을 특이하게 이름을 하나 특수하게 부여를 해서 뭐라 그러냐? 그 집합이 비어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공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공집합. 비어있다 이거죠. 비어있다. 영어로 뭐야? 비었다. 자, 뭐야? 빈집합. MT. 그렇죠. MT는 다 알파벳 다 빼도 MT 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모르시죠? 뭔 소리야? 몰라요. 굳이 너만 알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MT 그겁니다. MT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고 빵개. 그래서 이런 거 맨날 가르칠 때마다 맨날 니들 다 공부해봐주니까 맨날 이런 거 뻔하죠. 이거 물어보죠 맨날 뭐. 네? 얼마야 권준이? 한 개라고? 네. 얼마야? 네가 또 싸질르니까 애들이 또 쫄아가지고 얼마요? 한 개라고요? 얼마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얼마? 이게 연계가 아니라 없는 거죠. 아니 얼마냐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얼마야? 누나야 얼마야? 1이죠. 1이나 한 개나 같아요? 아니 1은 자연수 1이고 한 개는 개수의 한 개인데 같아요? 얘가 얼마냐고 하는데 답에다가 한 개라고 쓸 거야? 그리고 저기 뭐 야마! 0이라고? 그럼 현식이는 2개. 아니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왜 딴 데로 가냐고.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왜 이상한 데로 가냐고. 그냥 1이죠. 맨날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현식아 얼마야?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은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틀리더라도 자신있게 틀리셔야 됩니다. 네? 얼마? 자, 표기법 다시 배우시면은 n 괄호 표기법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n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 쓰면 된다고요. 얼마? 응? 얼마? 1. 원소 하나 있잖아, 이 안에 하나. 뭐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 한 개 더 봐요. 저 그지도 몰랐는데 저거 왜 저러고 있었죠 저거. n 현식이 얼마? 2 얼마? 2 너 해봐 너 얼마? 0 얼마? 너 얼마? 0 얼마? 얼마? 지금 벌써 3마리 물었지? 그죠? 3마리 물었어. 3마리 나빴죠 내가 지금 3마리. 없다? 얼마? 어? 없어요. 없어. 이런 표기법이 어디 있어 지구상에? 이런 표기법이 어디 있어 지구상에? 없어. 내신에 이런 게 나와. 실제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해봐. 고를 거 아니야. 개수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고를 거 아니야. 개수 고르라고 하면은. 응.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발전해놨는데. 활전을 안 해나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응? 없어요. 이게 다시 얘기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여기까지가 수학적 기호의 틀이에요. 틀. 알겠습니까? 틀. 네? 그래도 여기는 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은 없는데 간혹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수업하다 보면은 어디 갔어? 아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써주고 문제 나오거나 해서 이게 답이 1아니야 했을 때 선생님 초등학교 때 괄호는 중괄호를 밖에 쓰기로 했는데요. 이런 거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처구니 없지. 그치? 내가 그래 지금. 자,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수학적 표기법이나 기호를 배우시면은 그 기호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게 기호야. 이게 기호.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작년에 잠깐 얘기했고. 자, 예제 보세요. 1번에. 4개의 집합 A, B, C, D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래요. 자, A, B, C까지, A, B는 원소 나열이니까 C랑 D만 원소 나열로 바꿔주시면 10초가 20 미만의 자연수니까 11, 12, 13, 땡땡땡 19까지 쓰시면 되겠지. 뭐 초가 미만 모르진 않을 테고. D는 2항에서 나눠주면 X가 5보다 작다니까 1, 2, 3, 4 하면 되겠지? 그러면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에 24는 A에 있냐? 그 소리죠? 맞고요. 니은에 35는 B에 있냐? B라는 집합은 보니까 이거는 짝수만 있네요. 그죠? 안 되겠고. C에 10이 있냐? 없고요. D에 6이 있냐? 없고요. 그죠? A랑 B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라는데 A는 보니까 뭐 한 거 같아? 24예요. 24의 약수네요. 24의 약수. 이게 여러분이 1학기 때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썼겠지만 실제 여러분 이번에 올해 봤던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학교는 약수 문제를 낼 때 명시를 정확하게 양의 약수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는 그냥 약수라고 했지만 그냥 양의 약수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약속이 되든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를 쓸 때 만약에 조건제시법을 쓰라는데 X/X는 24의 약수라고 써도 맞냐? 24의 양의 약수라고 써야지만이 맞냐? 이건 학교 선생님 재량이야. 수학적으로 이게 달라지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가르친 대로 내실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음의 약수를 안 배웠는데 그렇게. 음의 약수를 안 배웠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곧 초중등 과정에서 이제 고등 과정으로 근데 음의 약수를 안 배운 건 아닌 게 그 짝수 우리가 예를 들어 중3 때 그 근의 공식 배울 때 짝수계수 근의 공식 하잖아. 중3 때도 배우잖아. 네.
이거 근해 공식 쓰면 그럼 예를 들어 짝수 공식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수. 마이너스 2가 짝수야 아니야 그럼? 뭐야 자꾸 이제 짝수라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그잖아.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암묵적으로 얘 음수에다가도 짝수 홀수 다시 말하면 짝수라는 게 2배수거든요 약배수 개념을 적용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이게 딱 명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요지는 자기네 학교 교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얘는 50 이하의 짝수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 예제 2번은 그래도 여러분이 뭐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지만 주제가 뭐냐면은 집합 A가 있고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B랑 C를 구하라는 건데 원소나열로. 근데 집합 B랑 C의 정체를 보니까 B는 A, B를 원소로 갔는데 A랑 B를 A라는 집합에서 갖다 써라. C는 A, B의 순서쌍인데 집합에서 갖다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집합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풀라 그래? 내가 전원과는 멍청하게 개입을 하면 안 되고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뭐 하라 그러냐면 참고로 이런 거는 쉬운 건 니네들이 잘 안 하고 그냥 막 푸시는데 이런 문제는 표 그리라 그래요. 표 그려서 풀라 그래요. 표 그려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B를 찾을 거면은 마일 01 마일 01 하신 다음에 얘를 곱하려면 그러면 1빵 마일 빵빵빵 마일 빵 1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중복한 거 제외하고 쓰라 그래. 쉬운 거는 솔직히 저도 안 해도 잘 찾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표를 그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야 3번 네. 기억 N 얘는 0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맞죠? 네? 자, 그죠? 보시죠. 자, 니은 얘 얼마예요? 앞에 거? N 2, 3, 4, 2, 3 얼마예요? 3. 3이죠. 얘 얼마예요? 이. 걔 되게 좋아하네. 자, 얘 얼마예요? 이. 2죠. 그러면 틀렸죠? 네. 얘 얼마예요? 좌변? 1. 얼마예요? 우변? 1. 리을의 x와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뭐예요? 0. 0이야. 그러면은 NA는 1이다? 0. 0이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x가 복소수야. 뭐야? I. 풀마이죠. NA는 2다. 맞아요? 맞아요. 잘하는데요? 너 혼자 틀렸을게요. 나머지 학생들 빼고는 이렇게 하시고 과제는 여기까지